장애인 스포츠 체험 활동을 통한 학교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기 체험 교육으로 나뉘며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나도, 우리 가족도, 내 동료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본 수업의 전체 개요에 관한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스포츠 체험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이해 수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은 왜 할까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이 수업을 받아야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도 이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엄마와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 회사에 다녀도 이 장애인 이해 수업은 평생 받습니다. 왜 이렇게 평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국어, 수학, 영어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안 배우는데요. 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평생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도 미래 여러분의 메타버스 세상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평생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장애인 여러분이 우리와 다른 장애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이 통합사회, 공동체 사회가 밝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앞이 보여서 축구공을 피할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자막 없이도 TV와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은 자막 또는 수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리가 건강하여 달리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경사로가 있고 장애물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가족들과 잘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애인이 우리와 이렇게 달라서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해서 평상시 피하고 무시했던 그 장애인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 가족도 장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로 인해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시각, 청각, 다리를 잃을 수 있고 강한 스트레스로 정신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여러분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주변 동료들, 이웃들이 여러분을 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과거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것 같이 평상시처럼 동일하게 해주는 사회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인이 되었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이렇게 중요해서 국어, 영어, 수학은 대학교 때까지만 배우지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여러분과 장애인은 다르다고 했지만 그것은 신체적인 상황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그 증명으로 패널림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림픽은 신체 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패럴림픽 하계 종목에는 22개의 경기가 있습니다. 골볼, 보치아, 시각축구 등이 있고요. 동계 종목에는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휠체어 컬링, 스노보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아 가이드 안내자와 함께 경기를 하고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심판이 호각과 함께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인스키 시각 전맹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전맹 시각 장애인도 가이드, 안내자의 도움으로 알파인스키 경기를 합니다.
앞에 가이드는 가방을 메고 경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 있는 전맹, 시각장애인 선수가 가이드 목소리를 듣도록 스피커를 매달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파인 스키 좌식.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 장애인도 앉아서 스키를 탑니다. 노르딕 스키.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 장애인도 다리 또는 팔이 손상된 절단 장애인도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도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하는 노르딕 스키를 경기합니다. 비장애인 노르딕 스키 경기와 장애인 경기와 차이점은 비장애인 경기는 선수가 총을 소지하고 경기를 하지만 장애인 경기는 총 쏘는 사격 구간에 총이 놓여져 있어 선수가 총 없이 맨몸으로 레이싱을 합니다. 한쪽 팔이 없어도 총을 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도 총을 쏩니다. 헤드셋을 통해 소리가 나는데 0점에 가까울수록 소리가 크며 그때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렇게 장애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론 수업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할 것이고요. 이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통해 작게나마 장애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해하는 실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앞이 보이는 여러분 정한인을 이길 수도 있는 쇼다운 종목과 시각축구를 응용한 시각체험 축구, 시각장애인들만 하는 스포츠 골볼을 응용한 골볼 체험을 할 것입니다. 실제 경기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두 번째 영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배울 각 종목은 어떻게 체험하는지 등의 수업 기획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수업 개요입니다. 이론 교육은 참여학교가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서 총 40분간 수업을 하는데 20분간은 이론 동영상을 시청할 것이며 10분간 사전 조 편성을, 10분간 시각축구와 골볼 체험에 관한 예행 연습과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승리팀에게 해주어야 할 벌칙 정하는 시간으로 이론 교육을 마칩니다. 실기 교육은 드림에이블이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서 5분간 수업 관련 안내를, 32분간 실기 체험 수업을, 3분간 맺는 말로 실기 수업을 마칩니다. 실기 수업은 순환 방식으로 1조가 1타임 때 쇼다운을 했으면 2타임 때는 시각 축구와 골볼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업 계획으로 사전조 편성입니다. 초등 4학년 1반 1교시 40분 수업 25명의 예시이며 상기 예시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조 편성하시면 됩니다. 시간 부족으로 시각 축구 참여 학생은 시각 축구만, 골볼 참여 학생은 골볼만 체험합니다. 다음은 이 동영상 시청을 마치고 시각 축구와 골볼의 예행 연습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시각 축구와 골볼은 학교에서 배정하신 선생님이 담당하시므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조 및 세부 반편성한 대로 미리 예행 연습을 합니다. 시각 안대를 착용하지 않고 경기 순서, 규칙, 방법에 따라 연습합니다. 쇼다운은 드림에이블 전문 강사가 진행하므로 별도의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단, 미리 누가 1번, 2번, 3번 선수로 참가할 것인지 사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각 종목의 경기 순서, 규칙,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 정하기입니다. 각 경기마다 패한 팀은 승리팀에게 다음과 같은 벌칙을 수행해야 하며 벌칙 내용은 아래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귀학교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실기 교육으로서 각 종목별 경기 순서, 경기 규칙, 경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다운입니다. 먼저 쇼다운이 어떤 종목인지 한 번 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쇼다운 A반, B반은 미리 사전에 각각 경기 참가 순서를 정합니다. A1 선수, A2 선수, A3 선수 등, B1 선수, B2 선수, B3 선수 등으로. 두 번째, A1 선수와 B1 선수가 시합을 하고 첫 서브는 A1 선수가 하며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하든 상관없이 득점이 나면 두 선수 모두 아웃되고 다음 A2 선수와 B2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서브는 B팀이 하고 서브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합니다. 다음은 경기 규칙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 골 포켓에 넣으면 2점 득점. 두 번째, 네트라고 할 수 있는 센터보드 스크린을 맞추면 상대방이 1점 득점. 나머지 경기 규칙은 아주 간단하고 쉬움으로 직접 실습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방법입니다. 각 세트마다 5분 시간 제한 경기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쇼다운 경기는 고글, 장갑, 공, 라켓, 테이블을 이용한 경기로 1세트에서는 모두 두 눈을 뜨고 정한인으로 소리나지 않는 일반 공을 사용하여 경기합니다. 2세트에서는 모두 두 눈을 감고 소리나는 공을 사용하여 경기합니다. 3세트에서는 가위바위보로 진 팀만 시각 고글을 착용하고 경기합니다. 다음은 시각 축구입니다. 시각 축구가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시각 축구 경기 순서는 시각 축구 A반, B반은 각각 3인 1조가 한 팀이며 모두 한 번씩 시각장애인 키커를 할 때까지 역할 교대하며 체험합니다. 왼쪽 선수는 안내자, 가운데 선수는 시각선수, 오른쪽 선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양쪽 안내자는 두 눈을 뜨고 정한인으로 참가하고 가운데 시각선수만 시각안대를 착용하고 경기를 합니다. 경기 출발과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3인 1조 A1팀이 출발하면 곧 바로 B1팀이 출발 준비를 합니다. A1팀이 경기 종료되면 곧 바로 B1팀이 출발합니다. A1팀은 다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와서 역할을 바꾸어 A2팀을 구성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B1팀이 종료되면 바로 출발합니다. B1팀도 경기가 종료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B2팀을 구성해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인원 짝이 안 맞을 경우 이미 경기를 한 학생이 한 번 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경기 규칙입니다. 키커가 찬 공이 골 벽면에 맞으면 1점 득점이고 다득점 팀이 승리팀입니다. 다음은 경기 방법입니다. 시각 축구 체험은 매트, 공, 안대, 스트랩을 이용한 경기로 3인 1조 한 팀 구성이며 각 팀은 정한으로 시각안대를 착용하지 않는 2명의 선수는 양쪽에 위치하고 시각안대를 착용한 선수 1명은 가운데 위치합니다. 골킥 라인에 위치하면 보조자 도움으로 시각 선수는 손으로 공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골볼입니다. 골볼이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기 순서는 골볼 A반은 공격조, B반은 수비조입니다. A반 공격이 다 종료되면
A반은 수비조, B반은 공격조로 역할 교대합니다. 경기 규칙은 공격수가 굴린 공을 수비수가 못 맞고 골드라인을 통과하면 1득점이며 다 득점팀이 승리합니다. 다음은 경기 방법입니다. 골볼 체험은 배트, 골볼공, 안대를 이용한 경기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까운 근거리에서 골볼공을 굴리고 고학년은 최소 7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공을 던집니다. 수비는 몸을 던져서 슬라이딩으로 골볼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체 또는 골볼 전용 매트를 사용하여 공을 막습니다. 좀 더 공격 방법과 수비 방법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드리면 공격수는 처음에는 시각 안대를 착용하지 않으며 공을 굴릴 위치가 확정되면 그때 안대를 착용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이 호각을 불면 바로 공을 굴립니다. 공을 던지고 굴리는 결정은 수업 장소 엽소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업 당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비수도 처음부터 시각 안대를 착용하지 않으며 본인 앞에 수비 위치를 표식한 라인줄을 직접 만져보고 본인 위치가 확인되면 곧바로 안대를 착용합니다.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수비수는 안대를 벗지 않습니다. 수비수가 안대를 쓸데없이 만지거나 벗으면 심판은 주의와 경고를 줍니다. 수비수는 골볼 전용 매트로 공격수의 공을 막거나 몸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시청하셨나요? 영상의 간접 경험보다 실제 체험이 엄청 재미있고 긴장됩니다. 우리 곧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요. 감사합니다.